6시 16분입니다. 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나는 농사를 잘 지었을까? 저마다 삶을 결산해 보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농업의 올해 농사는 어땠을까요? 올봄 영남권을 덮친 초대형 산불이 삶의 터전과 농업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데에 이어서 가을 장마와 각종 전염병들은 수확을 앞두고 또 한 번 농가에 깊은 한숨을 남기기도 했죠. 한편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정 대전환이 국정과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양국법을 포함한 농업 4법 개정과 농업 예산 20조 원 시대가 현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이 큰 고비였는데요. 추가 개방은 막아냈지만 농업이 언제든 협상의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는 불안과 긴장도 다시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자연도 제도도 글로벌 시장 환경도 참 만만치 않았던 2025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땅 식량 자원을 지키면서 묵묵히 한 해를 버텨낸 농민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땀 흘린 만큼 좋은 결실 얻을 수 있는 새해를 기원해 봐야겠습니다. 12월 30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인데요. 토종 씨앗 나눔 작물인 교화고추, 수원 가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 2025년 브랜드는 소비자의 어떤 감정을 자극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결산해 보겠습니다. 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네, 관장님 벌써 올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내년 초에 나눔할 토종 씨앗을 소개할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품종당 하나씩 이렇게 소개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500종이 넘어서 이걸 모두 하면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어서 고르고 골라서 청취자분들이 심을 만한 그런 작물로 이렇게 소개를 할 생각인데요. 오늘 소개할 작물은 열매 채소로 고추, 가지, 토마토로 하겠습니다. 이 모든 작물이 남미가 원산지라서 역사적으로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작물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다 되네요. 네. 근데 계속 들어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작물들이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토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토종화 작물화된 것들은 보통 조라든지 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팥 이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작물화됐다고 한다면 그 외의 대부분의 작물들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작물화가 우선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경우고요. 토종이면 그러면 몇 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도 많아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보통 농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30년 기준을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다 낮다 할 때 그 평년이 30년 평균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한 세대지만 식물로 치면
30세대 이상을 의미하는 거라서 30년 이상 30세대 이상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후 환경에 적응해서 토착화되었다고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조선 후기에 도입되었으니까 200년 이상 재배되면서 재배자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화가 이루어진 작물들이 이 세 가지 작물에 속합니다. 네. 사실은 토종 고추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50종류가 넘으니까 네네. 처음에는 한 가지만 도입됐겠지만 어떤 분들은 매운 거 좋아하고 어떤 건 그렇죠. 아삭한 거 좋아하고 어떤 건 고춧가루가 많이 나온 것을 좋아하고 이런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작물들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장님. 그러면 재배자의 취향까지 반영해서 토착화가 되면은 토종이라고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토종 작물의 종류가 그렇게 많기도 할 것 같은데,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물들 궁금합니다. 먼저 고추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어떤 고추인가요? 우선 고추 작물은 가장 최근에 파주에서 수집된 교화고추라고 하는 토종 고추입니다. 파주 지역인데요. 교화라는 지명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교화라는 지명을 지키고 싶어하는 이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토종 고추라서 이름에 꼭 교화를 붙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교화고추로 명명한 경우입니다. 신도시가 계속 생겨나면서 뭐 무슨 운정 신도시니 무슨 도시 이런 식으로 되면서 교화라는 지명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안타까워하셨어요. 네. 남북이 통일되면 수도가 될 자리로 가장 먼저 거론됐던 게 교화라는 지역입니다. 두 개의 강이 만나는 곳이 보통 양평에서는 두물머리라고 하고요. 정선에서는 아우라지가 있죠. 네. 그래서 파주에서는 또 한강과 공릉천이 만나는 교화라고 하는 지역이 하천이 만나는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물의 경우는 이제 키가 많이 크지는 않고요. 아래에서 가지가 많이 생기는 그런 타입의 수형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청량한 매운맛이 특징입니다. 네. 매운맛의 지속 시간이 이 청양고추처럼 이렇게 길지는 않고요. 좀 매운맛의 지속 시간이 짧아서 바로 단맛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아찌와 같은 용도로도 괜찮고요. 제가 고춧가루로 해서 김장을 해봤는데도 그렇게 매운맛이 오래가지 않아서 아주 깔끔한 맛을 내는 그런 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량한 매운맛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교화고추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가지죠. 네. 다음은 가지로요. 제가 살고 있는 수원 가지를 나눔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숲이 되었지만 조선시대에는 군인들이 농사짓던 둔전이 있었던 대유평, 대유둔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집된 작물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정자동 아파트 단지가 되었습니다. 대유평의 흔적은 이제 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름에 남아 있긴 한데요. 대평고등학교, 대평중학교 이렇게 남아 있죠. 근래에 나오는 가지는 가늘게 자라서 삶으면 물컹한 것이 꼭 녹아버리는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대부분인데 수원 가지는 솥불 모양의 자색 가지이긴 하지만 좀 두툼해서요. 찜이나 구이용 요리에 맞고요. 네. 맛이 풍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좀 가지가 굵으니까요. 훨씬 더 맛이 풍성하더라고요. 근데 네. 요즘 경향들은 되게 가는 가지들을 많이 선호하는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조선시대에는 흰색 긴 가지, 옥색 긴 가지, 자색 긴 가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색으로 이렇게 통일된 이유는 아무래도 자색이 또 이제 칼라푸드라고 해서 네. 인기를 끌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옥색까지나 흰색까지 그다음에 자색까지 세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자색까지가 껍질이 가장 얇았기 때문에 먹기도 아마, 좋았군요. 네, 그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솜가지를 심다 보면 흰가지 그다음에 푸른 옥색가지가 형질이 분리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 자색까지만 봤는데 흰가지, 옥색까지는 처음 들어보네요. 네, 조선시대 민화를 보면 민화에 실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처음 들어봤어요. 자, 수원가지의 풍성한 맛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관장님, 마지막은 토마토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물은 토마토입니다. 생긴 모양이 감을 닮았다고 해서
일년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생긴 모양 감 원래 토마토 감이랑 비슷하게 생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수광이 쓴 지복유설에 네. 일년감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서양에서도 색상이 먹지 말라는 야생의 톡초들이 나타내는 경고 색상과 비슷해서 먹지 않았다고 해요. 아, 빨간색이어서 경고 네. 색상이라 생각했군요. 그래서 조경용으로만 심어오다가 다양한 뭐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나가서 시식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통해서 식용하게 된 작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나눔할 토마토는 방울토마토의 하나인 오뚜기 토마토입니다. 붉은 방울토마토 열매 모양이 오뚜기 모양이라서 허리가 이렇게 잘록한 오뚜기 그래요? 모양이라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일반적으로 시판하는 방울토마토의 육종 재료로 많이 좀 쓰여서 그런지 가끔 시판하는 토마토에서 이렇게 씨앗을 받아서 다시 심어보면 이렇게 오뚜기 토마토가 나오기도 합니다.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첩 이름이 아니라 오뚜기 토마토라는 품종이 있었네요. 네. 이렇게 토종 씨앗 나눔 작물들을 관장님께서 몇 주 동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언제 나눔해주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새해를 맞아서 다음 주 텃밭 가이드 시간부터 문자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관장님, 이번에 나눔해주실 토종 씨앗의 종류 얼마나 되고 또 몇 분 정도 받아보실 수 있나요? 한 10대 종류 15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요. 이 한 방송을 통해서 15가지 종류요?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좀 방송 시간 이 텃밭 가이드 방송 시간에 신청하셔야 이게 접수가 된다라는 거. 예. 네. 그 외의 시간에 우리가 알려드린 그 문자 번호로 그 유예 시간에 문자 주시면 접수가 안 됩니다. 네. 방송 시간에 꼭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네, 접수가 되겠네요. 네. 네. 다음 주 방송에서 저희가 신청 안내 자세하게 드릴게요. 자,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관장님은 요즘 어떤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계세요? 겨울 농한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농한기 때는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올겨울은 흙에 대한 책과 곤충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네네. 매주 종로 대형 서점을 순례하는 아내가 농사와 관련된 책을 리스트업을 해서 이렇게 저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서문이라든지 목차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제 구매를 해서 읽게 되는데요. 최근에 읽게 된 책 중에서는 유경수님의 흙의 숨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오, 네. 흙의 농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좀 읽어봐야 할 토양학 교과서가 될 만한 좋은 내용을 좀 담고 있어서 네. 추천해드립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고향은 어디일까라는 질문을 또 던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고향은 어딜까? 그래서 토양학이면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바로 흙이다 이런 얘기일까요? 네, 저자는 이제 오랫동안 진도에서 토양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답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네. 흙에서 태어나고 또 흙이 아닌 인간인 동안 흙을 공부하고 또 언젠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고향이 아닐까. 저자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진도에서 토양에 이렇게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흙에 누워 보면서 이런 네. 것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태어난 곳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돌아갈 곳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네네. 돌아갈 고향을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태어난 곳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데 그렇죠. 돌아갈 고향은 내가 선택할 수 있겠네요. 네. 자, 되게 그리고 곤충에 대한 책들은 또 대학 교과서 수준의 책이 아니면 모두 도감 수준의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교과서 수준의 책들은 또 대부분 미완성 번역본들이 많아서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좀 여러분한테 소개할 좀 좋은 곤충 관련된 책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책 추천을 해주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좋은 책 추천을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이 그러면 관장님 공부하기 딱 좋은 시간이겠어요? 네 이렇게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2020년 6년 이렇게 새해가 되면 또 각 기초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인 도시농업인들을 위해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또 진행됩니다. 네. 보통 농번기에는 농사 때문에 2월만 돼도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농번기에는 교육을 할 수 없어서 보통 겨울 농한기 연초에 이런 농업인 대상 교육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벼농사라든지 과수농사와 같은 분야별 교육에서부터 친환경 영농 교육 등도 이루어집니다. 교육 내용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농업인들을 함께 만나서 이렇게 네트워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네. 반드시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이런 교육에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좋은 네트워크 활동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네, 문자 소개할 시간인데 그 전에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디에 사는 누구신가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저는 전북 김제에 사는 이영철이에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현정 관장님, 너무 반가워요. 제 친구가 박영재예요. 네. 그래서 항상 잊지 않고 제가 이 방송에서 지금 운동 나왔어요. 네? 운동 운동 나오셨군요. 네네네. 나왔어요. 예, 그런데 드릴 말씀은 네. 제가 만차량이라고 호박 있죠. 네. 예, 만차량 호박을 해마다 농사를 짓는데 한 200~300등씩 따고 있는데 네네. 작년에 호박을 만차량을 한 10그루를 심었는데 네. 올해 한 덩이가 안 열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제가 판매하는 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뭐라고 하냐면은 숨꽃 네네. 만차량은 숨꽃이 있어야만이 호박이 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가지고 좀 궁금해서 네네. 제가 좀 관장님께 좀 물어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씨앗을 구매해서 심으셨어요? 아니요, 저 모종으로요. 모종 판매하는 곳에서 수꽃도 같이 주셨을 텐데. 근데 네. 나중에 제가 좀 궁금하고 그래서 그걸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네. 거기도 파는데 지식이 없어가지고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어떡해요? 네, 만차랑 단호박 종류인데요. 예, 이게 예. 종잣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 예, 예. 일본 품종이고 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씨앗으로 이렇게 사가는 법보다는 이렇게 모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을 많이 사가는데 별도로 이렇게 수분수가 있어요. 수꽃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것과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아마 육묘 파시는 분들이 그걸 아마 좀 고려하지 않고 안 포기만 이렇게 파셨나 봐요. 그래서 한 개도 열리지 않았던 거군요. 네. 과장님, 네네. 그러면은 농약사에서 모종을 샀는데 네네. 그러면은 손꽃 피는 모종은 열매가 안 열나요? 그 수꽃이니까 당연히 꽃가루만 수분수라고 하시면 돼요. 꽃가루를 날리는. 예. 그러면은 그건 별도로 얘기해가지고 사서 같이 심어야만이 말하자면은 암꽃 모종이 열매를 연다 이거죠? 예. 암꽃 포기를 사면 수꽃 포기를 이렇게 끼어 팔기 형태로 그냥 주셔요. 근데 아마 그걸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잘 몰라가지고 네네. 거기서도 물어보니까 많이 농사 짓는 사람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이번에 너무 실패를 했는데 네네. 거기다가 물어보니까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걸 그러게요.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게요. 한 개도 열리지 않아서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너무 안 열어가지고 네. 아이고 한 200~300만 원씩 판매해가지고 버는데 네. 네네. 올해 너무나도 그냥 서운하고 속상하시겠어요. 네. 속상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수학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걸 좀 감수해가지고 제가 잘 알아서
거기서 살찌게 그렇게 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전화 연결도 해봤고요.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 드린 질문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895님, 여기는 진도입니다. 텃밭의 무는 언제까지 뽑지 않고 둘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화 추체가 끝난 후에 몇 포기를 얻어와서 마당 화단에 심었는데요. 겨울을 잘 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좀 진도라면 좀 남쪽 지방이라 따뜻하긴 할 텐데 네. 근데 또 날씨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진짜 본격적인 추위는 사실은 이제 연초에 1월 달에 오게 될 텐데 좀 부직포라든지 두툼한 걸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화 축제가 끝난 후에 이제 이렇게 또 국화 화분을 이렇게 이제 묘목을 이렇게 얻어 오셨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겨울에 국화는 잘 얼어 죽지 않으니까요. 아, 그래요? 잘 견디니까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내년 봄에 이제 새로운 싹이 나오면 이렇게 좀 꺾어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늘려나가는 작업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직포를 따로 덮어주진 않아도 되겠네요. 국화는 부직포가 굳이 필요 없고요. 무는 대신에 좀 1월달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좀 덮어주시는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8937님, 관장님, 무 땅속 저장법을 알려주세요. 텃밭에 뽑지 않은 무에 구직포를 덮어뒀어요. 라고. 이분은 이제 부직포를 덮어놓으신 경우네요. 네. 근데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게요. 땅속 저장법은 우음 저장법이라 그래서 네. 1m 정도 땅을 파고 그 속에 풀이라든지 낙엽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물을 거꾸로 놓고 다시 풀이나 낙엽으로 덮어준 다음에 흙으로 덮어주는. 그러면은 얼지 않고 잘 버틸까요? 그렇죠. 예. 아. 1m 정도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위로 흙을 두툼하게 덮어서 봉분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네. 물이 스며들지 않고 이렇게 겨울을 원활하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9911님 문자도 살펴볼게요. 올해 농사 관리를 잘 못해서 풀씨 많이 받았어요. 내년 농사에 잡초, 발행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풀씨를 많이 받았다고 하셔서 풀씨를 저한테 주시려고 하나 이렇게 아마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풀씨가 굉장히 많이 날릴 정도로 풀 관리가 잘 안 됐다고 그런 것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네. 사실 이제 발행이 같은 경우는 좀 뜨거운 날씨에 네. 이제 굉장히 번성하는 그런 잡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봄 잡초는 아니고요, 여름 잡초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름 잡초는 사실 계속 이제 긁어주는 박고랑이라든지 이런 데를 계속 호미로 긁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못 내리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힘드실 것 같은데요. 힘든 작업이라 선호미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호미 정도의 작업, 그러니까 뭐 삽경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고랑을 계속 긁어주는 작업들을 통해서 관리하는. 저의 경우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네. 고랑에 이제 잡초 매트라든지 이런 걸 깔아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업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서 적당히 관리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초제를 사용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니까. 친환경으로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호미로 걷어내줘야 되겠네요. 자, 8274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올 한 해 도시 농부들을 위해 더위와 추위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새벽같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장님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8274님. 자, 시간상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올해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어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입니다. 올해도 정말 다양한 마케팅 사례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2025년 브랜드가 소비자의 어떤 감정을 자극했는지 감정을 기반으로 한 해를 정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마케팅 사례들은 끝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매주 이렇게 준비해서 들려주시는 대표님 발굴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감정을 기반으로 한 올해의 결산 좀 흥미로운데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네, 우선 덕분에 저도 매주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공부가 많이 된 한 해 오, 같습니다. 네, 근데 올해 2025년은 이제 소비자들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불안이라는 감정을 기업들이 인지하고 반응한 한 해였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다양한 불안감을 표출했는데 물론 개인의 선택에서 오는 사소한 걱정이나 일상 속 작은 불안들도 있지만 경제 상황이나 사회 환경 전반에 대한 불안이 일상에서 이제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맞아요. 네, 물가도 오르고 또 주식시장이 변동성도 크고 또 그리고 치안이나 안전에 대한 불안까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불안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들이 이런 감정들을 전제로 마케팅을 다양하게 진행했는데 네. 이제 먼저 경제 상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매주 마지막 날 코스피 종가에 따라서 가격을 바꾸는 카페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는 전주 금요일에 코스피 종가가 2,850포인트였으면 그 다음 주 커피 값은 2,850원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네. 근데 올해 이제 꾸준히 코스피가 오르면서 올랐죠? 네, 4,000선을 넘었잖아요. 근데 어제 다시 찾아보니까 코스피가 4,000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 가격은 3,500원으로 상한선을 정했다라고 오, 공지를 그래요?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도 우리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을 잘 그어두신 것 같습니다. 3,500이 그 상한선이긴 했지만 사장님은 그래도 코스피 종가 조금 더 높게 되길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좋네요. 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올라가는 건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이 덕분에 매일 이제 오르내리는 이 경제 지표가 불안하면서도 커피 가격도 같이 오르내리니까 재밌는 경험이었다라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또 경제적 불안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불안을 해결하려는 시도들도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기억 남는 사례가 이제 서울시의 러닝 방범 순찰대 프로그램이에요. 요즘 러닝 취미로 즐기는 분들 많고 러닝 관련된 마케팅 사례들도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이 밤에 취미로 즐기는 이제 시민들이 정해진 시간 그리고 골목을 선택해서 달리면서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가로등이 꺼져 있는 곳은 없는지 이렇게 치안이나 범죄와 같은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바로 신고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이제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지키면서 또 지역 안전이라는 공공 가치로 확장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불안을 숨기고 덮기보다는 그대로 불안을 표출하면서도 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들을 좀 고민하고 또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좀 제공한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불안감을 재미로 혹은 의미 있는 캠페인으로 풀어낸 사례들 덕분에 저희들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을 것 같습니다. 불안한 소비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캠페인도 꾸준히 공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기업들은 이제 소비자들의 불안을 인정하고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또 최근 한 생명보험사에서 시니어를 위해서 두 번째 돌잡이 꿈잡이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요. 두 번째 돌잡이요? 네, 우리가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다시 도전하는 시니어들이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도 돌잡이 할 때처럼 새로운 선택을 해도 된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네. 보통 돌잡이라고 하면 이제 아이의 미래를 점친다라는 상징적인 의식으로 명주실이나 청진기, 연필 같은 소품을 가져다 놓는데 그렇죠.
네, 이번 두 번째 돌잡이 캠페인에서는 취미 생활을 위한 일렉 기타나 빵, 또 그림 그리는 붓과 같은 도구도 두고 개개인의 꿈을 모르지만 어떤 것이어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물음표가 있는 주사위를 두어서 시니어들이 두 번째 삶을 어떻게 선택하든지 간에 응원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전하는 마케팅이 특정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마음 건강을 챙기는 캠페인으로 같이 늘어났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소개드렸던 컬러워크처럼 그날 하나의 색상을 정하고 산책을 하면서 같은 색상의 물건들을 촬영해서 공유하는 이벤트를 열면서 내가 힘들었던 그런 감정들을 한번 환기시키는 행동을 유도하는 캠페인도 많았거든요. 또 이렇게 위로를 직접 건네는 캠페인 외에도 네. 우리 반려동물들이 우리에게 또 위로를 주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이런 반려동물을 위한 마케팅들도 돋보인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체형에 맞춘 쪼꼬미 매트리스, 네. 또 그리고 우리 메리아스라고 부르던 실내복의 반려동물 버전인 게리아스와 같이 반려동물 네. 메리아스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들만을 위한 신제품이 출시됐는데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대하는 우리 소비자들의 감정이 잘 마케팅에도 반영됐다고 보여지고 이렇게 힘든 마음이나 위로를 주는 존재를 또 공감하면서 마케팅을 펼치는 모습들이 소비자들에게도 더 와닿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로를 건네는 마케팅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잠시 현실을 잊고 웃고 싶어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소비 자체를 재미로 만든 마케팅이 눈에 띄게 많았죠. 네,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도 많았지만 잠시 현실을 잊고 웃을 수 있는 재미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당연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부담이 아니라 놀이처럼 만들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웃음을 주는 마케팅들이 특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네, 재밌는 마케팅도 올해 특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먼저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 5사에서는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는 이벤트를 하면서 MZ세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익숙한 티켓팅 컨셉을 활용을 했어요. 와. 우리가 콘서트에서 등급별로 좌석을 선택하듯이 기프트 카드 판매 금액에 따라서 티켓 등급을 만들고 네. 출연진 대신에는 신메뉴를 소개를 했습니다. 광고 영상은 상영 예고편으로 만들어서 재미를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패밀리 레스토랑이 완판됐다, 전성 매진됐다라는 메시지로 광고를 하면서 더 궁금증도 자아낸 사례였고요. 또 그 미스터리 마케팅이나 랜덤 마케팅으로 예측 불가능한 즐거움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네. 특히 승무원들도 모르는 목적지를 판매한 다음에 오, 맞아요. 일단 태우고 이륙 후에 여행지를 공개하거나 항공권을 자판기에서 뽑게 하는 이벤트와 같이 여행의 재미를 극대화하는 이벤트가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또 위트 있는 패키지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선사한 브랜드들도 있는데 한 케찹 브랜드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자사 제품명을 헷갈려 하면서 다르게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 케찹 원래 이름 대신에 네. 고객들이 헷갈려하는 이름을 제품명에 써둔 특별한 한정판을 출시하기도 했대요. 또 국내 출판사에서는 500쪽이 넘는 책을 소비자들이 벽돌책이라고 부른다는 맞아요. 점에서 착안해서 그 500쪽 넘는 책 3권이나 모아서 벽돌책 에디션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벽돌 모양이었을까요? 뭐였어요? 네, 맞아요. 책이 안에 들어있고 그 패키지가 벽돌 모양으로 되어 재밌네요. 있는 굉장히 직관적인 패키지였습니다. 또 독일의 한 독립 출판사는 우리는 조금 지루한 책을 만드는 출판사다라고 본인들을 소개하면서 이 슴슴한 내용에 짭짤함을 더하라는 의미로 책을 시키면 소금을 굿즈로 같이 제공을 했다고 해요. 지루한 거를 소금으로 조금 완화시켜라 이런 건가요? 네, 그 양념을 좀 치면서 책을 읽어라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소소한 재미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쉴 틈을 만들어주는 마케팅이 올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데요. 이렇게 소비를 놀이처럼 만드는 트렌드가 확산이 되면서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에도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마케팅이 아니라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게 만드는 마케팅 이런 것들도 많아졌죠. 네, 소비자들이 광고를 그냥 보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참여하고 선택하는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많아졌는데 네. 대표적인 사례로 언어 학습 앱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제 글로벌 언어 학습 앱인 D사는 사용자가 질릴 정도로 푸시 알림을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 네, 매일매일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아침부터 잠이 들 때까지 메시지를 보내서 학습을 독려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계속해서 학습을 미루거나 실패하면 이 앱에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이 캐릭터가 실망한 표정을 짓거나 어머. 네, 앱 아이콘 자체가 우울, 슬픔, 분노의 모습으로 바뀌는 연출을 선보여요. 굉장히 신경 쓰이게 하네요. 네, 그래서 학습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학습을 안 한 수강생들이 내 앱 아이콘이 어떤 표정으로 변했는지 공유하는 게 오히려 유행이 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앱 예전에 네.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좀 계속 자꾸 오니까 그냥 알림을 꺼버렸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케팅 대상이 안 되신 건데 이렇게 혼내는 듯한 말도 서슴없이 하면서 네. 앱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더더욱 좀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장치 덕분에 언어 공부가 지루하지 않고 또 캐릭터와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경험이 됐고요. 또 소비자들의 취향을 직접 반영하게 만드는 제품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시 오쿠메라는 공간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그 육수를 만들 때 쓰는 다시를 네네네. 네,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재료를 고르고 섞어서 나만의 제품을 만드는 이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소비자들이 브랜드가 만들어 놓은 제품을 그냥 그대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하면서 이 브랜드와의 유대감도 높아지는 장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겠네요. 네, 또 짧고 가벼운 참여를 유도했던 퀴즈 마케팅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제 식음료 브랜드들이 광고 속 음악이나 효과음을 활용해서 1초 음악 퀴즈를 선보이거나 1초 음악 퀴즈 이거 예능에 많이 나왔던 거죠. 네, 맞아요. 그걸 광고에서 차용해서 쓰기도 했고 네. 이 라디오에서 그릴에 굽는 치지직 소리를 송출하면서 이 버거 브랜드가 본인들의 패티가 굉장히 신선하다는 걸 알린 네, 마케팅도 오. 있었습니다. 이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은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참여 장벽도 낮추고 브랜드와 연결된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런 다양한 참여형 마케팅이 정말 눈에 띈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참여가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을 서로 이어주는 경험으로 확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을 어떻게 연결시켰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취향을 중심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이 가장 단순하면서 강력했는데 네. 이제 무언가를 함께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으는 방식으로 마케팅 연결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화관이거든요. 영화 관람객들이 줄어들면서 영화관들이 살 길을 모색해야만 했던 이유도 있지만 네. 이 최고급 음향과 대형 스크린이라는 극장의 강점을 살려서 콘서트 실황이나 야구 경기를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변신시키기도 했고요. 맞아요. 또 여기에 힘입어서 영화를 보면서 뜨개질을 할 수 있는 뜨개 인구를 정말요? 위한 네, 뜨개 영화관, 극장 라운지에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영화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극장 소개팅, 네, 또 편안한 영화관 좌석에서 책을 읽는 독서 전용관까지 등장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집에서 혼자 하던 취미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즐기게 만든 네, 프로그램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게요. 네, 여행에서도 비슷한 트렌드가 이어지는데 남들 다 가는 관광 코스로 만든 패키지 대신에 클래식 공연 관람이나 아트 페어 방문처럼 취향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뭐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리사이틀 티켓이 포함된 네, 패키지가 완판된 것처럼 네. 이제 소비자들이 취향이 맞는 누군가와 연결되는 욕구가 커지고 있고 브랜드도 뭐 무언가를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느냐가 앞으로 브랜드의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2026년 마케팅은 어떻게 될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우리가 그 소비자의 다양한 감정을 자극했다면 2026년은 이 감정을 어떻게 다정하게 설계하고 조율해 주는지에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브랜드가 힘을 가질 것 같고요. 네. 시각적인 광고보다 오감을 만족시키고 소비자를 안정시키는 마케팅이 경쟁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느냐가 내년에 마케팅 경쟁력이 될 것 같으니까 네.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정 키워드로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 전망까지 짧게 들어봤습니다. 올해도 좋은 아이디어 들려주신 대표님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 민재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침 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